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으로 있다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왕 배신자, 정말 철새 중에 철새 배신자 김상욱이라고 있죠. 이자가 이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경선에 이겨가지고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김상욱을 한번 심판할 때가 됐다. 두 가지입니다. 울산시장도 우리가 사수하고 김상욱이가 너무 울산 보궐선거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배지를 하나 우리가 찾아와야죠. 김상욱이가 울산에서 배지 다는 게 이 사기극입니다. 한동훈이가 국민 추천 후보라고 한동훈이가 잘못하게 공천해가지고 완전히 국민의힘 이름으로 배지 달았다가 민주당으로 가버린 놈이잖아. 그러면 우리 배지를 우리가 찾아봐야죠. 아주 저는 좋다 봅니다. 꽁도 묻고 알도 묻고 울산시장도 우리가 이기고 김상욱의 지역의 보궐선거 배지까지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김상욱이가 옛날에 탄핵한다 할 때 한동훈이가 목도리 버스가 김상욱이한테 목도리 준 거 기억나시죠? 깨 안아주고 목도리 주고. 그런데 김상욱이가 한동훈까지 배신하고 저쪽에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근데 김상욱이가요, 제가 방송을 여러 번에게 비판했는데 제 방송을 다 모니터한대요. 제가 좀 미안하게 방송국에서 저하고 JTBC 심야 토론, 100분 토론, JTBC 토론을 저하고 김상욱이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갑자기 선배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김상욱이 얘가 어디 후배야? 이랬더니 제 중학교 후배예요. 제가 대구의 문성초등학교, 북중학교, 그 다음에 협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협성고등학교는 이제 상고에서 인문계 받기고 제가 1회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집에 학비가 없어서 장학금 받고 이제 그냥 지원해 간 거죠. 뺑뺑이 간 게 아니고 협성 특설반으로 지원해 갔던 거예요. 근데 김상욱이가 대구 북중학교 나왔다. 야, 북중도 제가 3회거든요. 저희 집 3회. 근데 그게 김상욱 후배라고. 그래서 저거 선배님 하면서, 그러지. 야, 김 의원. 내가 너 엄청나게 욕하는 건 알고 있지, 배신자라고. 잘 알고 있대. 그래도 선배니까 잘 알고 있대. 그래가지고, 야, 이놈이 정상적인 놈인가? 이래가지고 100분 토론하러, 녹화하러 딱 들어갔더니, 제 옆자리에 김건식이라고 있잖아, 송파병에. 그것도 한동기 김건식 있잖아. 최고위원 놓던 김건식이하고 저하고 이제 보수 둘이.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김상욱이하고, 그 다음에 창원시장 지금 국회의원 하는 허승무. 이렇게 4명이 토론하는데, 김건식하고 김상욱이 토론하는데 사소한 거 말꼬리 잡더니, 녹화하는 내내, 1시간 내내 둘이 막 싸우더니, 끝나고 나서 사진 하나 찍어내, 기념사진. 사진도 안 찍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방송하면서 저도 방송 10년 했는데요. 야, 김상욱이 같은 진짜 예의 없고 매너 없고 완전히 똘끼가 있는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물론 김건식 후보도 끝까지 물건 들어주고 김건식 선배도 보통 사람은 아니지, 방송할 때. 저야 이게 누구하고 안 싸우니까 제 할 말만 딱 하고 저는 항상 웃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때 보고 야, 방송계 작가들 물어봐도 진정한 또라이다. 김상욱이는 방송계에서 섭외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그때 경선해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이선호, 안재현, 자이. 그때 우리 송철호가 도중에 포기했죠? 안재현. 그 다음에 이선호하고 경선해가 김상욱이가 최종이 후보자가 됐다. 아마 거기에 또 진보당이나 또 좌파 빨갱이들 좀 있잖아. 울산의 진보당이나 이자들하고 또 단일하겠지 뭐. 단일할 거야. 근데 해도 민주당이 된다 보면 결국 최종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남구갑입니다. 김상욱이 지역구가 울산의 남구갑이에요, 갑. 그러면 이것도 보궐선거가 생겨됐다. 이런 이야기. 저는 이게 아주 잘 됐다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제일 상당히 편하다 봐요. 김상욱이야.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다 또라이를 하는데 이걸 못 이기면 되겠습니까? 김상욱이가 실제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냐? 이번에 그 현역시장이 단수로 공천 받았습니다. 현역시장이 단수로 공천 받아서 누구냐면 김두겸 현대 울산시장이 이미 단수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김두겸하고 김상욱이 싸움이잖아요. 저는 김두겸 시장이 김상욱이를 제압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왜 그러냐? 뭐 울산시가 일단 이게 우리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요. 김상욱이 평소 행태를 보나 이게 정상적인 인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두겸 시장이 좋아요. 특히 좋은 게 김두겸 시장이요. 진짜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 하려면 이제 그 인턴 비서부터 해가 비서관, 보좌관 이렇게 단계로 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좀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게 뭐 장차관하고 뭐 무조건 검사하고 판사하고 낙하산 내려온 데서 정치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치도 그래요. 저는 지방자치도 이게 그 가장 밑바닥에 지방 구의원부터 기초의원, 또 이게 광역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 시장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게 전형적인 분이 김두겸 시장입니다. 김두겸 시장이 그 58년생인데 울산하면 학성중학교, 학성고등학교 토백이에요. 학성중고등학교가 토백이잖아. 그게 지방자치니까 울산에서 그 초중고 토백이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서 제가 알기로 지방의원을 12년인가 지방의원의 의장 뭐 계속 하다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남구청장을 2번 했어요. 남구청장을 이게 2번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게 울산시장이 됐거든요. 4년 전에. 전형적으로 밑에서부터 풀뿌리 자치를 해온 이분이 김두겸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김두겸 시장이 남구청장을 2번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김상욱이 지역구가 남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간위는 울산 남구에 우리 인물들 많을 겁니다. 울산에 우리 인물들 많을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공천해야 됩니다. 경선은, 보궐선거는 경선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공간위에서 철저하게 경쟁력,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자기 사람 뭐, 이기는 사람만 공천합니다. 이기는 사람만. 뭐 저는 방송하고 뭐 저한테도 어떤 분이 뭐 공천 뭐 누구한테 뭐 이정현 이야기 좀 해달라 장동희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저는 일체 공천에 개입 안 합니다.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뭐 공천에 나선 사람도 일부 이름 오르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일체 공천에 관여 안 합니다. 그러기 공간에는 무조건 경쟁이 제일 이기는 사람만 공천하면 됩니다. 이기는 사람만. 저는 장동희 대표에게 누구든 제가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잘 알지만 장동희 대표 잘 알죠. 근데 저는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 부담을 줄 이유가 없죠. 제가 이정현 대표 저하고 책도 쓰고 고선거 때문에 방송도 많이 했지만 뭐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그냥 이기는 사람만 공천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 저는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 후보자 알릴 때 제가 출연을 한 번씩 하죠. 어제 서울시장 후보도 놓고 출연하지만 저는 하여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장동희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 다른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울산 남구갑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을 공천해서 김상욱이 지역구를 우리가 탈환해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석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상욱이 떨어뜨리면 이놈에게 결국 이제 뭐 백수 건달되는 거죠. 원래 이놈이 배지를 달 감이나 배지 달 애가 아니잖아요. 그 한동훈 공천 잘못해가 국민 추천 후보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두겸 시장이 확실하게 김상욱이 때려잡고 거기에 우리 장동희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제대로 그 공천을 제대로 진짜 경쟁력이 제일 강한 사람, 여론조사를 수십 번 돌리더라도 제일 강한 사람을 이렇게 공천해서 울산에서부터 우리가 2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상욱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배지를 단 놈이 됐으니까 하나를 탈환하면 왜 배지 아닌 놈이 공천 받았으면 우리는 울산시장밖에 안 되지만 배지를 단 놈이 하니까 배지가 보궐선거 하나 생겼다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하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경험이 김상욱 이놈이 뭐 사법적으로 리스크도 있고요. 또 뭐 부동산 투기 그때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 경험이 있어요.
칩불도 아무것도 아닌 게 변호사,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도 이게 같은 변호사입니까? 기억이나 보면 이게 제가 김상욱이랑 비교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김상욱이. 그러니까 이게 뭐 행정경험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울산에서부터 우리 국민의힘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장동희 대표가 입을 열었는데 이제 지금 역풍이 좀 불고 있지만 우리한테 언제 또 순풍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정치다. 울산에서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역풍을 울산에서부터 이게 순풍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갈공명의 남동풍, 옛날에 그 적벽대전할 때 제갈공명이 야 바람을 부르는 거 봤잖아요. 동남풍. 거기 울산이 동남쪽 아닙니까? 울산에서부터 이게 제갈공명 같은 이런 게 그 바람을 국민의힘이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궐선거와 울산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기게 된다. 김두겸 시장은 저는 이게 걱정 안 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공천도 제대로 가장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왕 배신자라는 아주 거친 표현까지 나온 울산의 한 선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서정욱 TV라는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요. 이 선거가 어떻게 해서 두 개의 정치적 기회를 만들고 또 울산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원본 영상의 화자가 한 정치인을 딱 겨냥해서 바로 이 표현, 왕 배신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한마디에 이번 이야기의 모든 갈등이 다 담겨 있다. 뭐 이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 그리고 이 싸움이 그냥 한 명의 정치인을 비난하는 걸 넘어서 울산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영상 속 화자가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는 그 배신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화자가 딱 꼬집어서 문제 삼는 게 바로 이 철새 정치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김상욱 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정당과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정당으로 휙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배신의 핵심인 겁니다. 화자가 제시하는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을 당대표가 자기 목도리까지 직접 벗어서 둘러주면서 환영했는데 얼마 안 가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는 거예요. 특히 이 목도리 일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자기가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두 명의 김씨 후보입니다. 영상에서는요, 이번 선거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의 맞대결, 이런 구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도전자, 김상욱 의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 속 화자의 이야기에서는 그야말로 배신자이자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 바로 현직 시장인 김두겸 시장입니다. 화자는 그를 울산 토박이로, 김상욱 의원과는 정반대의 인물로 딱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표를 딱 보시면 화자가 두 후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김두겸 시장은 구의원부터 시장까지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온 지역 전문가로, 반면에 김상욱 의원은 행정 경험도 없는 외부인이다. 이런 프레임을 아주 명확하게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화자는 이 상황을 단순히 시장 자리 하나 지키는 싸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1+1 같은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딱 하나의 이벤트인데 걸려있는 선거는 두 개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더블 해독 효과입니다. 현역 의원인 김상욱 후보가 시장에 나오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채울 보궐선거가 열리는 거죠. 화자 입장에서는 시장 자리도 가져오고 국회의원 자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진짜 꿀 먹고 알 먹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영상에서 직접 털어놓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때는 한 방송국 대기실입니다. 화자랑 김상욱 의원이 토론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직전에 딱 마주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화자가 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봐도 이 둘 사이에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깊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화자가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중학교 후배라 반가웠는데 막상 방송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랑 엄청 격하게 싸우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방송 끝나면 보통 다 같이 기념사진 찍잖아요. 그걸 안 하고 그냥 휙 가버렸다는 겁니다. 화자는 바로 이 경험을 근거로 김희원의 인성을 문제 삼으면서 자기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울산에서의 싸움, 그냥 한 지역의 선거로 끝나는 걸까요? 화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이게 전국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화자가 바람에 비유를 하는데요. 지금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부는 이 역풍 있잖아요. 이걸 바로 여기 울산에서 이김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리한 순풍으로 확 바꿔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울산이 그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역사적 비유를 하나 더 드는데요. 다들 아시는 삼국지의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러서 적벽대전을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동남쪽에 있는 바로 이 울산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자, 오늘 이렇게 한 유튜버의 시선을 따라서 울산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정치 싸움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우리 동네 선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국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승부처로 보이는 거죠. 과연 이 울산에서 불기 시작한 작은 바람이 정말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